교구 기준안에 따라서 퀴즈네어는 거기에 생막대라고 있고 저희가 사이트 찾으면 뭐 수막대, 생막대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안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만든 거에 생막대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막대로 부를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년별 수학 교구 기준안을 보면은 1, 2학년군, 5, 6학년군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3, 4는 없어요. 대신에 3, 4에는 뭐 분수 막대, 뭐 그다음에 모형 블럭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럼 1, 2학년에서는 수화 연산 그리고 측정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수화 연산은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는데 측정? 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막대 5, 6학년에서는 수화 연산에 쓴대. 5학년 선생님인데 만약에 수업 때 이것을 쓰셨을 수도 있고 안 써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 군에서는 진짜 1단원에 딱 나와요. 1단원. 9가지의 수를 배우는데 생막대로 수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고 아까 그 지각성 얘기했잖아요. 감각.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고 대소 비교하는 거. 즉 1, 2, 3, 4 뭐 그 레터링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뭐 이거 뭐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생막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학년에 넘어가서 곱셈. 갈색 막대 길이가 빨간색 막대 길이의 몇 배인지 알아보기. 아까 n배 했잖아요. n배도 가능하다는 거. 그걸 하는 거. 그리고 주어진 길이 막대를 그러니까 긴 막대는 작은 막대 몇 개로 이루어져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곱셈할 수 있어요. 즉 동수 누가 그리고 n배 이런 거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럼 1, 2단 요 두 가지는 수와 연산이고 측정은 촉감으로 몇 센치 생막대 찾기라고 이렇게 활동 예시가 돼 있어요. 즉 퀴즈네어의 순수한 거는 뭐 수와 연산도 있지만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촉감적으로 이렇게 어림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인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벌써 머릿속에 녹색은 유기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명신쌤이 직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딱 보면 6, 딱 보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6이니까 녹색이다. 이렇게 찾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단계를 숫자 찾고 색깔 찾고 이렇게 갔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진짜 색깔로 찾아지니? 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색깔로 쏙쏙쏙쏙 보는 게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써 우리는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걸 몰라라고 하는데 아이들 기준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은 즉 퀴즈네어 막대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두 가지 속성인 길이와 색깔 요게 초점을 맞춰서 교수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은 아이들은 그거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5, 6학년에서는 수학 연산에 어디서 쓸까? 굳이 뭐 써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즉 약수랑 배수, 공배수 구할 때,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해서 최소 공배수 구해서 통분하는 거 할 때, 또 이걸 통해서 2학기에 분수의 곱셈, 분수의 곱셈이라고 해서 그걸 다 쓸 수는 없고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 요 정도? 그런데 가끔 자연수 곱하기 분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먼저 세팅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생막대 되게 준비 많이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쭈쭈쭉 나가볼게요. 생막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속성은 두 가지예요. 색과 길이. 그 다음에 눈금이 그려있지 않다. 그리고 직육면체,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양이 여러 개의 막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쭈루루루 하면은 이거 색깔의 앞자리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7부터 저는 벌써 이제 색깔로 안 보고 숫자로 보는 게 이제 익숙한다는 건데 블랙, B가 있고요. 브라운 대신에 텐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썬텐 할 때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황갈색으로 한다. 그래서 T로 표현하기를 하고 이거 블루인데 이제 대문자로 나타내요. 이게 B가 쭈루루 세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흰색은 1이하예요. 1.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생막대는요, 막대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흰색은 1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1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흰색이 3이라면 주황색은 얼마일까? 빨간색 막대는 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으셔야 되고요. 되게 쉽죠?
그리고 만약에 그 중간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하얀색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노란색을 2라고 했을 때 주황색은 얼마가 될까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노란색이랑 주황색만 쏙쏙쏙 빼보고 노란색을 조금 더 연결을 함으로써 해보면으로써 이 주황색이 얼마라는 걸 말할 수 있지요. 선생님들 채팅창에 첫 번째 건 답이 뭐고 두 번째 건 답이 뭐예요? 첫 번째 거는 답이 뭘까요? 네, 30이고 2, 오렌지 2, 30이랑 4. 선생님들 살아 계신지 졸고 계시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되게 쉽죠? 네,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가볼게요. 바로 넘어갑니다. 아까랑 똑같이 옐로우, 노란색이 2야. 그러면은 아까 주황색까지 했잖아요. 그럼 더 작은 막대 길이인 하얀색은 얼마일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죠. 또 갑자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소수를 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 어려우시니까 바로 옆에 화면 보면은 계산돼 있어요. 하얀색은 0.4인 거예요. 0.4. 즉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막 정말 연산 잘하는 애는 뭐 2 나누게 뭐 하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6학년 수준이고도 하니까 노란색 기준으로 놓고 그것보다 작은 막대를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죠. 대입해 보면은 5개가 들어간다는 것도 인지하고, 그래서 하얀색이 0.4.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흰색을 1이고 이게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10 이상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1보다 작은 수, 분수, 소수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아는 거는 막대사의 관계다. 그러니 너무 흰색이 기준이고 그걸 1로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스템펠센 모델을 보면요. 결합 모델, 분할 모델, 비교 모델을 쓸 수 있는데 저라면 벌써 이게 연두 더하기 하얀색 더하기 빨강은 녹색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6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은 진짜 색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이를 맞춰보면서 길이가 같은 녹색 막대를 찾아요. 그리고 비교 모델링을 할 때도 연두색이랑 파란색을 비교를 함으로써 덧셈과 뺄셈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곱셈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즉 뭐냐면 기준 막대 이제 기준 막대 갈색을 뒀을 때 빨간색을 아이들이 차례로 넣었을 때 뭐 몇 개가 되느냐라고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빨간색을 4개가 됐을 때 어떤 막대와 같느냐라고 했을 때 동수 누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n배의 개념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곱셈에 우리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혼합 계산에서도 흰색 막대 3개 더하기 검은색은 어떤 색일까 했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막대를 찾아가지고 오렌지와 같애라고 하는데 벌써 뭐 7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곱셈 모델링, 혼합 계산 모델링도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흰색이 1이라면 아이들이랑 할 때 이렇게 조건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흰색이 1이라면 했을 때 동수 누가로 3 곱하기 5를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영역 모델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3 곱하기 5가 되는 거랑 이거 똑같이 넓이 모델 같았으니까 5개가 3개 들어있어를 길이 모델과 영역 모델로 모두 다 이해를 함으로써 무슨 법칙을 알 수 있을까요? 암묵적으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네, 교환 법칙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2자릿수 곱하기 1자릿수 14 곱하기 3을 표현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대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건도 흰색이 1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길이 모델로 하다 보면은 이거 저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아까 앱 받아서.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30 넘어가니까 겹쳐지지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넓이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애들한테 암묵적으로 이거를 조작 활동을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논문을 찾다가 발견한 건데 15 곱하기 3을 해요. 15 곱하기 3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신모델 하나, 그러니까 그 오렌지 하나랑 노랑이 해서 15 만들면 되는데 아이들은 창의적이잖아요. 아이들은 창의적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즉 1, 2, 3, 4, 5 모듬이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3호등 거니까, 그럼 나머지 틀렸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편함을 이해를 시켜야 되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조금 나눠볼게요. 1모듬을 보면요. 중간 것만 다르게 했잖아요. 중간에 이 색을 다르게 했다는 거는 아이가 동수 누가나 묶음 상황을 모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뭔가 모르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반성할 수 있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은 5 곱하기 9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결합 법칙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3, 4, 5에 보면은 여기 그냥 칠판에 보면 칠판을 보고 요걸 이제 그 교구를 수식으로 나타낸 거 칠판을 보면 3, 4, 5 모든 아이들은 암묵적으로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호듬이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가르칠 때 3호듬 아이를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너네들 왜 3호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이게 시시하대요. 시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모듬. 그걸 더 막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막 계속 조작하고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텐데 요거에 오모둠에 관련된 게 요거예요. 이 23 곱하기 3을 볼게요. 우리가 보면 23 곱하기 3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분해를 해버렸어요. 분해. 이 이유는요. 아이들이 10단위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로 더 나타내는 것이 친숙하대요. 즉 23을 얘는 7 더하기 9 더하기 1이 7개 이런 식으로 막 나눈 거예요. 길이만 맞추면 되니까. 아이들은 친숙한데 문제는 이거를 숫자로 나타냈을 때 뭐가 보이냐? 복잡하다.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면 복잡함이 있어라는 것을 느끼게끔 불편함을 알게끔 해주는 것도 교구의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곱셈 했고요. 나눗셈도 똑같이 동수, 누, 감? 네, 동수, 누, 감. 20 나누기 5를 표현한 건데 이제 5개씩 덜어내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거 나머지가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22 나누기 6을 하면 막대를 놓다가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개를 놓으면 기준 막대보다 밖에 벗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럴 때 우리 작은 막대로 한번 채워볼까라고 하면은 굳이 흰색 4개가 아니라 빨강이 2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작은 막대로 길이를 맞춰서 나머지가 있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수 모델링인데요. 이 소수 모델링은 사실 덧셈의 모델링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냥 여기서는 흰색 기준을 0.1로 뒀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수의 크기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게 분수 모델인데요. 여기서 빨강을 3분의 1로 잡았어요. 3분의 1.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이들이 조금 헤매요. 시간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연산을 배운 애는 숫자로서 뭐 어떻게 하긴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그냥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뭔가 또 교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한다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빨간색 3분의 1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1을 만들어 본다면 3분의 1이니까 3개를 붙여가지고 3개를 붙여서 하나가 되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거와 그냥 교구를 갖다 대면서 퀴즈 내어 생막대를 갖다 대면서 크기가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녹색 막대가 1이 되는구나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녹색 막대를 맞추려면은 흰색 6개로 맞출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흰색의 하나는 6분의 1이란 것도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크기가 같은 분수 이런 문제를 내서도 아이들이 3분의 2와 6분의 4가 같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제 분수 모델링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하시는 건데 우리 이거 많이 5개념 하잖아요. 오른쪽 거 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다. 이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교구를 통해서 한다면 아이들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이 오류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나중에 증명도 해주고 아니면 교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럼 먼저 이렇게 연두색이랑 그 분모
오가 아니란 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했을 때 했을 때 그럼 연두랑 빨간 거 붙여서 그다음에 너희가 얘기했던 거 하면은 6이 아까 그 이제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갖다 댔을 때 1보다 작아 녹색을 댔을 때 1보다 작아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럼 그 위에를 더 작은 막대기로 했을 때 5개가 올라가네라고 하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6분의 5란 거를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1로 잡은 녹색 막대기도 결국 흰색이 6개 들어가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동분모 분수의 크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위 분수의 크기도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8분의 3, 8분의 7을 기준 막대 잡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2분의 1, 4분의 1도 그냥 아이들 외우잖아요. 분모가 어떻게 할수록 커요? 뭐 분모가 어떻게 할수록 작아요? 라고 하는데 기준 막대, 즉 분모를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교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6학년, 5, 6학년 거 잠깐 보면요. 최소 공배수 만드는 거는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3을 계속 놓고 4를 놓았을 때 같은 길이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최소 공배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라는 만약에 그 분수의 덧셈을 한다면 4막대, 여기 그냥 자세히 볼게요. 최소 공배를 먼저 구한 다음에 4막대 한 개가 3분의 1을 나타내니까 첫 번째 3분의 2는 4막대 2개야. 그리고 이거는 갈색 막대 하나가 돼. 8이니까 12분의 8과 같아. 그리고 만약에 4분의 1을 아이들이 이해할 때는 3막대 한 개가 4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기준막대로 봤을 때는 12분의 3이야 라는 거를 아이들이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음과 같이 연산까지 형식적인 증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이제 자연수랑 진분수 5학년 2학기 때 모두가 되진 않아요. 이런 건 되게 쉽죠. 아이들이 6 곱하기 3분의 2 어떻게 할래? 어차피 6은 3으로 이제 나눌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아이들이 되게 쉽게 하거든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해는 되시죠. 그냥 3등분해서 2 놓고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어려워요. 2 곱하기 3분의 1, 4 곱하기 5분의 2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잠시 생각하면 이 막대로 계속 연산을 했던 아이들은 아까 암묵적으로 교환 법칙도 결합 법칙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4라는 것도 가능을 하고 조금 조잡하긴 하지만 이 5분의 1을 5분의 1이 2개다라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고 그게 4개가 되니까 총 5분의 8이 돼서 1과 5분의 3이 될 수 있어라는 것까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요. 이거 이 학습터에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장면 그대로 이 공약수 공배수 한 30초도 안 되는데 앞쪽에 그 선생님께서 생막대를 이용해가지고 공약수 구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그냥 검색해서 찾아보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잠깐 더 하자면 수화 연산 말고도요. 4학년에서 있는 거 밀기 뒤집기 돌기 사실 이것보다 우리 큐브 모형이 있으면 더 편하지만 이것도 사용 가능하고 둘레와 넓이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줌으로써 아이들이 찾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냈긴 냈는데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외에 규칙성도 가능하고 통계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부피에서 우리 어림했을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퀴즈 내어 막대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